오늘 새벽 0시부터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별 대선 전략이 보인다는 첫 유세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강병규 기자의 쏙쏙 뉴스로 만나보시죠. 선거운동 첫날, 꼭두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하는 대선 후보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해상안전을 책임지는 관제센터 점검에 나섰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밤샘 근무 중인 차량 기지를 찾았습니다. 청년들이 당당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힘 모으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찾았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뭔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목 좋은 출근길 인사도 놓칠 순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0분쯤 됐는데요. 이렇게 출근 시간을 이용해서 광화문에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도 눈도장 찍기에 나섰습니다. 1년 안에 나라를 구하고 제7.1공화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두 새벽이나 출근길 유세 대신 메시지 전파에 집중한 후보들도 눈에 띕니다. 문재인 후보는 적진으로 분류되는 대구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경남도, 호남도 모두 박수치는 승리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순댓국을 먹으며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예환이 이 새벽시장에 다 있습니다. 네, 후보들의 첫 유세 일정을 우리 강병규 기자가 짚어봤는데요. 최석호 기자, 후보들의 전략이 보입니까? 네, 후보의 동선을 보면 선거 전략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났는데요. 먼저 각 후보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통합 대통령을 외쳤던 문 후보, 대구에서 시작해서 이제 모두가 사랑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든 일정이 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서민이다.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새벽부터 인천해양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왜 갔냐? 안전을 강조를 하면서 오후에는 또 호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집토끼부터 잡아서 호남부터 다지고 나가겠다.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유승민 후보는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찾아서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자신의 노동운동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노동자 우선의 중심주의를 밝히는 와중에서 서울 메트로 지축 차량 기지를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후보들이 자신의 전략을 보이는 첫 동선을 밟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의 설명대로 이렇게 한 번의 전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첫 거리 유세에 나선 두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대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대선 이기는 것 외에 통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대구도 없고 부산도 없고 광주도 없고 그렇게 전국이 없다 보면 국민 통합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대한 국민의 숨결이 가득한 이곳에서
19대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누가 개혁의 적임자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네, 강병규 기자, 문재인 후보부터 짚어볼까요?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를 찾았는데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대구를 첫 유세 장소로 공략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 야당의 불모지였던 대구 경북에도 이제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구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인데요. 2012년 대선 때를 보니까 이 문 후보는 먼저 자신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산구를 먼저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2년 때랑은 또 다른 행보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로 넘어갈게요. 이현수 기자, 아침에 유세하는 거 봤죠? 네. 그 안철수 후보 복장이 좀 연두색 셔츠를 입고 나왔던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출근하면서 이제 회사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어서 봤는데요. 정말 초록 물결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셔츠 색깔이 좀 눈에 띄었는데 출입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저런 비슷한 색깔의 셔츠가 수십 장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당 색깔을 따온 전투복 같은 건데요. 지금 광화문에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한 출근길 인사에 나서다 보니 타이는 안 한 모습이고요. 단추도 한두 개 정도 풀어서 좀 편안한 듯한 인상을 연출을 했습니다. 특히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들이 많았고요. 다른 주자들도 확실히 당색을 조금 차용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당 색깔인 남색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세월호 배지를 달고 나왔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경호원도 같이 빨간색 넥타이를 맨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특유의 색깔인 빨간색 점퍼와 이제 빨간색 넥타이, 그 주변에 있는 당 인사들도 빨간색 넥타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투용 복장이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정당은 하늘색이 대표 색깔인데요. 하늘 색깔 점퍼를 입고 어깨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첫 일정에서는 파란 장미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파란 장미가 꽃말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역전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설명한 것 중에 안철수 후보 목소리가 안 바뀌었다는 목소리 좀 전에 바뀌었던데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두껍게 하던데. 목소리에서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근데 TV 토론 때도 원래 목소리 좀 돌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몰이 유세를 사실 저희도 영상으로만 봤는데 현장에서 들으니까 정말 평소랑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최숙권 기자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오늘 일제히 선거 포스터들도 붙었는데 어떤 후보가 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이렇게 보면 후보들이 당 혹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넥타이를 매거나 혹은 점퍼 색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대선 후보라고 치기에는 좀 혁신적으로 셔츠 차림으로 당색인 셔츠를 입었는데요. 그것이 포스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포스터를 보면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당명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에는 당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호도 따로 없습니다. 단 어깨띠로 국민이 이긴다. 그 정도만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 상체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 후보들의 그 포스터에 많이 나왔다면 안철수 후보는 상체, 상반신까지 나오게 하면서 V자를 그려 보이는, 몸으로 V자를 그려 보이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저러한 포스터 때문인지 오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고 잠시 후에 저희가 만나보겠지만 저것을 디자인한 이재석 씨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 그만큼 안철수 포스터에 지금 어떤 혁신, 차별화 전략 이런 게 먹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원진 후보인데요.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인데 곰돌이를 옆에 이렇게 두고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웃음을 자아낸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고요. 하지만 곰돌이가 후보냐
이러한 비난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랑 곰돌이 중에 누가 후보인지 모르겠다 이 뜻인가요? 그렇죠. 좀 약간은 새누리당 후보로서 뭐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상대방 후보 측에서 좀 이렇게 비난하는 어떤 무시하는 그러한 전략을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간 말씀하시죠. 캠프 관계자랑 통화를 해서 저 곰돌이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냐고 물어봤더니 저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가 당초 이제 정치 쪽에서 활동을 안 하던 디자이너여서 아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고 그걸 채택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간에 오늘 선거 포스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꼽히는 게 안철수 후보랑 조원진 후보인데 독특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관심을 끌었고 지금 우리 정치데스크에서도 이 토크 주제를 삼을 정도로 그렇죠. 독특한 거에서는 승질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그 안철수 후보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네. 최석호 기자 설명대로 당 이름을 안 넣었어요. 그렇죠.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안 넣은 것 같고 네. 이걸 꼭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무슨 이유이고 이게 그렇게 예민한 문제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대리 후보, 렌탈 후보로 거론이 된다. 왜 포스터에서 당명을 지었는가? 무슨 뜻인가? 보수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약간 당명을 없애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보수표를 가져가 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건데요. 사실상 당명을 이렇게 많이 포스터에 드러내지 않고 또는 이제 자신이 입고 다니는 옷에 드러내지 않고 하는 전략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보통 당이 힘든 상황에 당 색깔을 지우고 싶을 때 하는데요. 이번엔 당이 힘들다기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였던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를 부각시키면서 이제 보수 지지층, 전략적 투표를 고민하는 보수 지지층들의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제하고 안철수 후보만을 내세운 포스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러한 비난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 87년 예를 들면서 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가 자기 정당이 전두환에 의해 만들어진 인기가 없는 당이어서 정당명을 뺀 적이 있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인기가 없으니까 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당에서는 포스터부터 혁신이고 새로운 시도다. 평가절하하지 마라.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예, 다른 당, 다른 후보의 포스터까지 왈가왈부할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선거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주요 요지는 그거네요. 다른 당하고 통합하려고 일부러 당 이름 안 넣은 거냐 이건데 강병규 기자 보기에는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까? 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안 후보 측에서는 변화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안 후보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벽보를 통해서 제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달라진 대한민국 만들 자신 있습니다.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벽보를 보시면 나머지 벽보들은 누가 되나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똑같을 거라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3번 뽑아주시면 반드시 대한민국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네, 중요한 건 국민이 또 어떻게 보느냐일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오늘 반응들은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뭐 포스터 하나를 두고도 굉장히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확실히 눈에 띈다,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러한 반응이 있는 반면에 도대체 어느 당 후보냐, 무소속 후보냐, 보수랑 같이 하려고 지금 구걸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반응처럼 이러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작아서 강력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차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분석이고요. 하여튼 대선 기간이 계속될수록 어느 하나의 쟁점이 주어져도 반응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뭐 화제성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포털의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고요. 주변에서도 이 얘기를 꽤 많이 하는 걸 감지를 했는데요. 특히 사실 포스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가려면 후보의 얼굴이 크게 나오고 이제 상반신만 나와서 확실히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좀 특이한 포즈를 쓰는 건 주로 군소주자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나왔던 포스터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14대 대선에 출마를 했던
현대그룹 창업주죠. 고 정주영 회장의 대선 출마 포스터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손을 뻗고 약간 기존에 정형화된 그런 포스터에서 좀 벗어난 약간 무소속 후보 같은 그런 포스터를 함으로써 한 번 더 보게 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포스터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도 화제였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광고 천재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광고 천재 이재석 씨인데요. 일단 작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천재입니까?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기발한 설명을 좀 아이디어를 해주시죠. 만들었는데 이것은 옛 강남 경찰서 벽면입니다. 당시 출입하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센세이션했던 작품인데 이 밤의 두 창문을 부엉이의 눈으로 묘사를 해서 새롭게 재탄생을 시켰고요. 불 켜진 창문을 부엉이의 눈으로 묘사해서 그려놓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그런 경찰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만든 광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굴뚝에 권총 모양의 그림을 그려놨죠. 저것은, 그렇군요. 예. 저 당시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이 굴뚝에 나오는 연기로 6만 명이 사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부추기는 포스터일 수 있겠네요. 네, 마치 그렇습니다. 총신에서 연기가 나오듯이 총을 쏜 다음에. 그렇죠. 총을 맞은 것처럼 위험하다. 뭐 이런 말을 좀 전하기 위한 네. 메시지고요. 마지막으로 저렇게 크게 좀 주민을 했지만 저게 탈의실 아닙니까? 탈의실? 그렇죠. 언뜻 보면은 옷가게 탈의실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순신 동상 그 균열이 발생했을 때 그때 보수하던 작업 중에 대체하기 위해서 넣어놨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동상 수리 중에 올려졌던 그 형상이군요. 옆에는 또 옷을 마치 이순신 동상이 옷을 벗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걸쳐놓은 그렇죠. 표현도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석 씨의 작품을 보고 나니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에 어떤 의미들이 숨겨 있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재석 광고연구소장 전화 연결해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석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포스터가 화제인데요. 네.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 제작을 어떻게 직접 맡게 되셨습니까? 글쎄, 저도 이거를 뭐 이렇게 이슈가 될 줄 모르고, 이거 굉장히 시간도 없고 좀 촉박해서 사실 좀 대충 만든 거거든요. 대충 만드신 거라고요? 예.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네네. 후보를 돕는 그 전속 디자인 회사나 홍보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다 제가 자문을 드려서 만든 코칭을 좀 해드렸고요. 예, 그렇군요. 코칭은 뭐 별거 없었고 그냥 뭐 있는 사진에다가 예. 그냥 글자를 좀 최대한 적게 넣어라. 글자를 그리고, 최대한 적게 넣어라. 예, 그리고 단순한 게 좋다. 그리고 글자가 기왕에 있는 거면은 있는 듯 없는 듯 배경에 이렇게 걸쳐 보이거나 뒤에 넣는 것 정도만 하고 뭐 구질구질한 설명을 쓰지 말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죠. 네,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준비했던 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주안점은요. 네네. 빨리 쉽게 만드는 겁니다. 빨리 쉽게 만드는 거. 근데 대충 만들었는데 이 정도 화제를 몰고 왔다. 광고 천재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모르고 이게 자꾸 국내에서 있어 보면 누구 도와줬다 그러고 누구 친하다 그랬다 그러면은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이 편이야 저 편이야 막 그래서 제가 안 알리고 싶었는데 네네. 뭐 이게 하도 이슈가 되니까 뭐 수소문해서 알아봤나 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 목소리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듣긴 좋습니다. 편한데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안철수라고 써 있고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V자 모양 형상에서 안철수 후보가 만든 V3 바이러스를 형상한 게 아니냐 이런 설명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전에 네네. 저 가수 성함을 내가 모르겠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요? 누가 하늘로 손을 쫙쫙 뻗으면서 춤을 추니까 북한에 보면은 수신호가 아니냐. 네네. 뭐 그런 온갖 해석이 있는데 사실 이 포스터에 아무런 기획 의도가 없습니다. 네. 이거를 뭐 시간도 쫓기고 사진도 찍기도 힘들고 해서 있는 사진 떼다 붙이다 보니까 뭐가 좀 그렇게 되고 한 거지. 뭐 이 안에 심오한 뜻이 담겨 있거나 당 로고를 왜 뺐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지.
네. 이 안에 고도의 어떤 뭐 계산이나 정치적 계획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해라. 그 당명도 계속 한글로 쓰면은 너무 그게 설명적인 것 같아서 그냥 저거 하나 별표만 하나 쓰는 게 어떻겠냐. 네네. 왜냐하면 나이키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촥 날아가는 거 슝 하는 거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지 말았거든요. 네, 이미지만 보여줘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 뜻이었나 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게 텍스트나 이런 워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좋은 단어들은 다 서로 쓰고 다 이미 다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이미지나 보여주는 비주얼로 좀 차별화를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소장님, 그 지금 네. 포스터를 보니까 지금 한 가지 네네. 드는 생각이 네네. 글자를 다 빼라, 최소화하라 했는데 네. 3번 안철수라고 상단에 적힌 글자가 후보 얼굴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 얼굴보다는 안철수 이름 석자가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신 건 아니십니까? 뭐 그런 것도 사실 없고요. 글쎄요. 사실 저 원본 사진이 백드롭에 글자가 저렇게 들어가요, 보통 네, 크게. 네. 백드롭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저렇게 크게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게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백드롭에. 네, 그래서 네. 그거는 그냥 글자는 백드롭 글씨 같이 쭉 그냥 뒤로 깐 거고, 네. 띠에도 뭐 하나 슬로건이 들어가는데, 그 슬로건이 이제 국민 이긴다는 걸로 정해졌으니, 그냥 로고 하나랑 쫙 가는 게 좋다. 이게 바쁜 세상에 이 구구절절 그 누가 앉아가지고 그거 들여다보고, 그 선거 포스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광고하는 사람들은 다 지 작품 와서 봐주기를 기대하지만은 네, 그렇군요. 아무도 1도 관심 없습니다. 아, 예. 지금 당명이 빠진 것 때문에 논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그 네. 한간에는 국민의당이라는 당명도 네. 이 소장님이 지었다 이런 소리도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네. 안 후보는 제가 예전에 당 만들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알던 분이세요. 네. 뭐 갑자기 전화 와서 밥도 먹자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당명 지을 때 제가 조언을 드린 거지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당시에 뭐 새정치 뭐 민주 희망 무슨 뭐 희망 새정치당 이러길래 길다. 네네. 또 단순하게 하자. 저는 단순 무식한 걸 좋아하거든요. 머리 쓰면은 안 됩니다. 홍보는 머리 쓸수록 손해 보는 게 홍보예요.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소장님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인연 때문에 포스터 제작에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네. 이번 그 독특한 포스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당에서도 혹시 의뢰를 한다 그럼 맡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 열려 있습니다.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받을 수 일은 없지만 네네. 저희 회사는 정치 중립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데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고요. 네. 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은 뭐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 어떤 세력을 보고 제가 도와주거나 어떤 출신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제 친분이나 믿음을 가지고 제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내 밑에 직원으로 쓸만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은 국민이 왕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좀 이것저것 일 좀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분을 한 표를 주고 싶은 거고요. 저분 말고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저분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후보도 뽑을 수 있는 것이고 저분이 정말 뽑아야 된다면은 뭐 보수당에서 나오든 진보당에서 나오든 저는 배경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저는 컨텐츠나 능력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쁘신 시간인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이재석 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기는 그냥 뭐 심심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공부를 그냥 즐겨서 했을 뿐인데 공부를 잘했다 이런 평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 내에서도 이 포스터가 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당내에서는 이제 우선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격적이고 화제성이 있는 건 우선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었겠지만 당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방금 이재석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상 광고는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고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직관적이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그 이미지대로 메시지를 주면 된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이런 설명이 오히려 이 파격적인 광고에 대한 좀 이해를 더 도와주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최석호 기자, 근데 안철수 후보 파격적인 포스터 과거에도 또 있었다면서요? 예, 17년 전입니다. 그 안철수 연구소가 이름이 바뀐 게 2000년대인데요. 2000년인데 저렇게 안철수 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점잖은 분위기였던 안철수 후보가 머리에 염색을 하고 머리를 찌끗 세우고 이러한 파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안철수가 변했다 이러한 문구도 달아놨는데요. 그때에 이어서 이번에도 새로운 어떤 변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여기까지만 하고 네. 문재인 후보도 짚어봐야 되겠죠. 네. 문재인 후보 대선 재수생입니다. 2012년 포스터랑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5년 전이랑 문재인 후보가 가장 달라진 점이 뭘까요? 지금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당시엔 2등 주자였습니다.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지난 5년 전 포스터인데요. 왼쪽이 현재 그렇죠. 요번에 포스터죠. 왼쪽은 이제 저희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듯한 정면을 보는 사진이고요. 약간 주름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네, 주름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흰머리 하나까지 다 지우지 아, 않았다고 하던 그렇군요. 고정 작업을 거치지 그러니까 않았다고 우리가 소위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포샵이죠. 네. 포토샵을 기능을 하나도 안 썼다. 그쵸.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따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고 정면이 아니라 이제 허공을 약간 바라보고 있죠. 저 먼 곳을 더 먼 미래,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지만 약간 당시에는 좀 파격적인 포스터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정면을 응시하는 약간 전형적인 포스터였거든요. 약간 2등 주자일 땐 파격을 시도하다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1등 주자로 돌아와선 다시 한번 안정적인 포스터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우리 지금 그 얘기할 때 포토샵 기능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말 그대로 믿음직한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 싶었다. 믿음직한 이미지. 예,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국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하고 싶었다라는 게 선대위의 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최석호 기자. 우리가 계속 지금 홍보전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문 광고도 나왔잖아요. 신문 광고도 후보들마다 예. 특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짚어주시죠. 조금 이제 그래서 좀 약간 보수와 진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약간 진보 성향의 이제 언론들에게 일면 광고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이제 또 다른 신문에 일면 광고를 했는데 그러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게 봐야 될 점은 안철수 후보가 3면 광고를 했다 이런 건데 일각에서는 기호 3번이기 때문에 3면 광고를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 국민의당과 통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좀 더 많은 매체에 광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광고비가 저렴한 3면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주요 조간신문들 일면 광고가 반은 문재인 후보, 반은 홍준표 후보가 점령을 했는데 희한하게 3면은 전부 다 안철수 후보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면 광고 경쟁에서 빠져서 기호 3번, 그러니까 3번을 택해가지고 3면으로 간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데 굉장히 이제 해석하려면 3번이기 때문에 3면을 갔다. 그 국민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선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은 솔직히 말하면 매체에 더 많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3면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고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최석호 기자의 분석이고요. 자, 최 기자.